네. 제목이 선명장입니다. 네. 지을 선, 가릴 선, 선택할 선, 이름명, 이름을 지은 글이란 뜻이 되겠고, 네. 이 선명장 여백을 이렇게 가에 많이 남긴 것은 이 종이가 화선지, 사절지 표고를 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표고를 하게 되면 저렇게 저 가에 네. 비단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생각해서 작품을 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쓴 거고요. 네. 그 사람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타고난 선천명이 있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나 부모님 취사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후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름은 이게 후천명이죠. 근데 이름이 비록 후천명이라고 하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명사, 코드명인데 왜 이름 속에 기룡하고 귀엽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해내비는 말도 함부로 농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말 속에도 언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덕담을 하고 했죠. 하물며 사람의 이름인데 고유명사인데 나를 대표하는 건데 그래서 예로부터 복된 이름,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타고난 선천명, 사주팔자에 잘 부합되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모르면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 사물의 질과 양과 용도, 쓰임새, 모양새, 빛깔 뭐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주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최우줄에 쓰길 땅곤자, 목수명자, 곤명이라고 썼는데 곤명이란 땅이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니까 이 애기 성별이 여아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기 2023년 8월 23일 날 13시 57분에 엄마 아빠 사랑에 밀려서 초청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2023년은 간지로는 계묘년 검은 도끼띠 해가 되고 8월 23일은 음력으로 7월 8일 날 7월 초 여덟의 날이 되고 이 13시 1시 오후 1시 57분이라고 했는데 11시 30분부터 13시 29분까지가 미시거든요. 저 미시가 저 13시 30분에서 저 15시 29분까지가. 근데 여기는 15시 17분이니까 저 57분이니까 그게 지났으니까 여기 이제 미시가 되는 거죠. 1시 반이 넘었으니까. 예. 1시 반부터 따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지로 써보니까 태세는 계묘년 검은 토끼띠 해가 되고 난 달은 경신 원숭이 흰 원숭이 달이 되고 난 날짜는 개축 검은 소날짜가 되고 난 시는 기미시 누른 양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기 사주는 계묘년 경신월 개축일 기미시 토끼띠가 원숭이 달에 소날짜 양시에 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부르는데 주자가 전부 다 기둥주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한기둥, 두기둥, 세기둥, 네기둥이라고 해서 넉사자, 기둥주자, 사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글자가 이렇게 천간, 지간, 여덟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덟 팔자 글자자자 팔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계묘년이라고 하는 이 태세는 이 사주의 근본입니다. 뿌리 근자, 근본 본자, 나무로 말하면 뿌리, 종자, 씨앗에 해당이 되고 경신월이라고 하는 월주는 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 싹에 속한 거죠. 그리고 태어난 날짜, 일진 이것은 햇순에서 피는 꽃의 비유가 되고 난 시는 결과물, 열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하나, 둘, 셋, 네 기둥, 사주, 천간, 지간, 여덟 글자, 팔자가 나무로 말하면 근, 묘, 화, 실, 뿌리, 싹, 꽃, 열매
절기로 말하면 춘, 하, 추, 동, 사 계절. 인생도 기, 승, 전, 결, 사절이 있어가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육친궁으로 말하면 연은 뿌리니까 직접 이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뿌리,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양반 천민 뭐라고 살았고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외모도 닮고 기질도 닮고 심지어는 건강하고 허약하고 장수하고 단명한 것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이죠. 태어난 달 월주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랑 뿌리를 같이 한 줄기 싹이니까 요건 자매지간 남매지간 또는 부모님. 난 일주 꽃이 이 애기 자신인데 다가 아니라 요 천간이 자기 몸덩어리요. 난 이 저 뭡니까 이저 지지 요 지지는 요것은 배우자입니다. 다음에 이 애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짝을 이뤄서 살 거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해서 50년, 60년, 70년을 출산하고 한 몸으로 살으니까 한 세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난 신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꽃이 암수술 수술이 만나서 열매를 맺힌 거니까 2세 다음에 태어날 자녀궁이 이 아기의 자녀궁이 되는 거죠. 요 밑에는 사주 팔자를 오행으로 토를 달아놓은 것인데 개는 천간, 개는 수고, 지지, 묘는 목이고 천간, 경금, 지지, 신금, 개수, 축토, 기토, 미토. 그러고 보니까 이 아기가 세상에 엄마 아빠 초청으로 세상에 태어날 적에 가지고 나온 기질은 오행상 수, 물의 기질을 타고 나왔죠. 여기 보면 수가 또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아기가 초대기라면 동생이 또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무남동녀 외딸은 아니다. 나랑 같은 것이 또 있다. 그리고 수생목하니까 여기 목이 하나 있는데 목은 뭐냐면 물이 나무를 생해주니까 내 기운을 밖으로 설기시켜서 남한테 보여주고 연출하는 재주. 그것을 파합식자, 귀신자, 식신이라고 하고 같은 것끼리는 형제 자매간이니까 이거는 같을 빗자 어깨견자 비견 나랑 어깨동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동기간을 말한 것이고 여기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토는 뭐냐면은 토국수 나를 제복해 오는 거니까 직장이죠. 그리고 남편궁이죠. 그리고 금이 두 개가 있는데 금은 뭐냐 하면은 금생수 바위 틈에서 금속이 수를 생하니까 나를 자강부시시키는 것, 내 파이를 키워주는 지식욕, 공부운도 타고 나왔고 다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팔자 중에서 화, 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여름의 끝자락이라 가을에 초엽에 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겨울철 사주에 만약에 이게 화가 없다면은 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얼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계절적으로 좀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불을 가차이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환경부터 아기를 위주로 한다면 일조건이 좋은 환경에 살아야지 이런 사주가 지하나 반지하 또는 북향이나 서양이 돼서 햇빛이 안 드는데 이런 데 같으면 곤란하다. 얘는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아도 햇빛이 잘 들고 일조건이 좋은 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친을 만날 적에 남친 사주의 화의 기운을 한 두 글자 이상 타고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또한 속궁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우리가 인성을 얘기할 적에 인의 예지 사단을 얘기하는데 사단으로 말하면 이 수는 지혜로울 지자 지혜에 속합니다. 이 아기는 다음에 크면 상당히 지혜롭고 슬기로울 것입니다. 이 수에 대해서 5가지 덕목이 있다고 칭찬을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옛 고대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자 도덕경 상권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노자는 물을 칭송하기를 물의 수의 일덕은 천변만화 맘대로 바뀐다. 모난 곳에 닿으면 모나 보이고 둥근 기구에 닿으면 둥글어 보이고 분명히 물은 액체지만 냉각을 심으면 딱딱하고 열을 가하면 기체화될 수도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환경이나 그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마치 그 스펀지처럼 그런 것이 남보다 굉장히 빨리 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죠. 남을 해악을 끼치지 않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한테 기생하지 않는다. 남을 이로움을 살게끔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 물의 삼덕은 부쟁의 덕. 싸우질 않죠. 장애물이 있으면 도로가고 비켜가지.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그걸 갖다가 쌈딱처럼 싸우고 다니질 않죠. 네 번째로, 물의 사덕은 유지의 강이라.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아무리 강한 금강석도 물에 담궈놓으면 부식이 되고,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박또박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들을 깨뚫는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액체라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목적을 달성한다. 마지막으로 물의 오덕 중에서 다섯 번째 덕목은 겸손의 덕이죠. 물이라는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내려 흐르고 스며들고 밀착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허세를 부린다든가 요즘 시세말로 뻥을 잘 친다든가 그렇지 않죠. 착실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주에 단점이 있다면 토가 좀 많은 편이고,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돼가서 3분의 1 이상이 팔자 중에 토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것이 좀 결점이다. 동방사상은 중화사상, 중용지도인데 지나친 것은 실증이라고 하고 부족한 것은 허증이라고 하는데, 토가 실하고 화가 허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기는 그 5살에 운의 변화가 와요. 5세, 15세, 25, 35, 45, 55, 65, 75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5살 되는 해에 어떤 그 환경이 바뀌든 일터가 바뀌든 어떤 변화가 오곤 하는 것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계묘년, 경신월, 개축일, 기미, 일주 이 네 기둥 8글자가 자동차라면 밑에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초, 병인, 정묘, 무진, 이것은 도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질 적에도 이 사주에 부족한 것이 화가 부족하니까 화를 어떻게 이름자다가 비보를 해줄 것이냐. 왜? 이 타고난 사주팔자가 건물이라면 이름은 건물에 대한 옥호, 문패, 편애, 상호죠. 가정집으로 말하면 문패가 되고, 이 타고난 팔자가 몸덩어리라면 이름이 의복인데, 몸을 의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몸에 맞춰야 되니까 이 사주에 부족한 화의 기운을 이름에다가 비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축선명에 이름을 짓길 김리안하고 부르면은 이게 이름을 석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인지 삼재사상이죠. 동양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니까 김씨라고 하는 성은 이건 아버지를 뜻합니다. 딸이 아버지 성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불비단 발그란 이 안자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땅이니까, 땅은 음이니까 40주 동안 뱃속에서 품어주고 2년 동안 젖먹여준 어머니로도 보고, 이 아기가 성인이 되고 나면 다음에 내 만날 남친으로 봅니다. 나한테 씨앗을 내려줄. 또 세월이 더 흘러서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고 난 뒤에는 내가 의지할 자식궁으로 봅니다. 끝에 자를. 가운데 자 이로울 이자, 유익할 이자, 편리할 리자, 이 리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글자마다의 그 차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세금자 같으면 금에 속합니다. 이로울 이자는 이것은 이게 토에 속합니다. 이 불비단자는 이게 밑에 점 4개가 연화변 또는 불화변이라고 해서 불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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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금, 토,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불이 다 타고 나면 재흙이 되고 토가 금을 생한다. 그래서 요 이름 석자에는 그렇게 이제 자원오행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옆에는 이게 획수예요. 8핵, 7핵, 16핵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또
또 오행 따지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획수로 따지는 수리 오행이 있습니다. 1, 2핵은 목이고 3, 4는 화고 5, 6은 토고 7, 8은 금이고 9, 10핵은 토가 뭡니까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금자는 8핵이니까 7, 8은 금이 됩니다. 긴, 리 두 자를 합해서 붙여서 부르니까 15핵이 되니까 5, 6은 토가 됩니다. 리아나 두 자를 붙여 부르면 23핵이 되니까 3, 4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불이 다 탁월하면 재흙이 되고 흙의 압축에서 금석이 생한다. 마치 이 차원오행에 여기가 금토 화듯이 이 힉수 수리오행도 금토화로 돼 있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서로 상생으로 옳게끔 했고 사주에 없는 화를 요건 숫자로 따지는 오행이 안자가 화요, 차원 오행이요, 불화변이 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령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궁상, 각치, 오음이 있다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정인지 대감이 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은 궁상, 각치, 오음이 바로 오행입니다. 기문 발음상 기역은 목의 청음이요 키역은 목의 타음이라고 했으니까 목에 속하고 니는 이것은 반설음이죠. 니은은 화의 청음이요 티귿은 화의 타음이요 티귿은 화의 중타음이요 니을은 반설음으로서 화로 본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왔으니까 화에 속하고 아는 이것은 목구멍 소리입니다. 오 하는 이음 히읗 요건 토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나무가 풀을 생하고 불이 다 탁나면 재흙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주에 없는 화를 글자로서는 자원오행으로서는 안자가 수리오행으로는 안자 끝에 자가 음령오행으로는 자기 자신인 리자가 화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음과 양 상대성 원리예요. 하늘과 땅, 남녀, 노소, 상하, 고저, 좌우 모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는데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부가 다 이름의 숫자가 순음이거나 순양이면 다음에 결혼운도 나쁘고 자녀운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음양을 뭐로 따지느냐? 획수로 따져요. 우수냐 기수냐. 즉 2로 나눠지는 짝수를 음이라고 하고 나눠지지 않는 홀수를 양이라고 하는데 세금자는 8핵 짝수니까 음이 되고 아버지가 음이 되면 나는 7핵 홀수 양이 되고 어머니 자리, 배우자 자리 여기다 16짝수를 넣어서 다시 음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 배우자와 나, 자식과 나 모두가 서로가 음양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화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음양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적에는 김리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리아나 이렇게 두 자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자 7핵과 안자 16핵을 합하면 23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초년운이고 이것을 원격이라고 부릅니다. 김자와 리자, 성과 가운데 자를 합하면 8핵과 7핵을 합하니까 15핵이 되는데 이걸 형격이라고 해서 중년은 30대를 보는 겁니다. 요 이름 가운데 끝에 자 합한 것이 25세 전까지 초년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김자와 안자, 성과 끝에 자 합하면 24핵이 있는데 이걸 이격이라고 해서 장년기운을 보는 겁니다. 장년기 50대. 이름 숫자를 다 합하면 총 31핵이 되는데 이것은 총격이자 정격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말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이게 말하자면 20%, 40%를 보죠. 이 색수라고 하는 것은 1핵부터 81핵까지 있는데 40핵 반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40핵 반은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했든 간에 이 핵수가 나쁜 것이 하나라도 원형 이정 중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100점짜리 이름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 23핵, 15핵, 24핵, 31핵은 전부가 다 좋은 뜻을 가진 핵수가 됩니다. 어떻게? 이걸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자 인생 초문이라고 하고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고 부르는데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은 23핵, 15핵, 24핵, 31핵에 대한 뜻풀이가 됩니다. 리아나 두 자만 합한 23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공명원입니다. 뭐가 공을 세워서 크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 10개자, 꽃하자, 1만만자, 필발자, 개화만발지상이라 꽃이 활짝 열어서 피듯이 지인용 삼덕을 갖추고 미천한 데서 아주 고관대적에 이르는 그런 핵수를 가진 것이 바로 23핵입니다. 김자와 리자를 합한 15핵은 형격, 통솔격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자지만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는 맏딸, 맏며느리, 나가서 남의 책임자, 윗사람, 오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족, 그런 그 획수가 15핵이에요. 그래서 하늘 전 따지 편안한 정할정, 천지 안정지상이라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거나 벼락 출세하는 일도 없지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 무난하게 안정되게 마치 순풍에 항해하듯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김자와 안자를 합한 24의 이격은 세울입자 몸심자 마침내 입신격입니다. 입신이 뭡니까? 입신 출세하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한 40대 후반 50대쯤 되면 크게 입신 출세를 해서 부자부 귀할기 영화영 빛날화 부기 영화지상이라 부자도 되고 귀하고 영화로움을 갖다주는 그런 이름이다. 전체 합한 31핵은 이것은 총격이자 말년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획수가 되는데 융창운이죠. 융성할 융자 창성할 장자 융창격이 가서 만화방창지상이라 말년까지도 아주 유유자적하게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오행은 사주에 부족한 화의 기운을 3개씩 풀어넣어줬습니다. 복복자, 녹록자, 복록격입니다. 복도 있고 녹도 있어서 건강, 행복지상이라 건강도 하고 행복을 갖다주는 그런 오행배열이라. 음양은 내가 홀수 양이 되고 아래 위로 하늘과 땅이 음이 돼 가서 화목할 화자, 합할합자, 화합운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 배우자와 나 자식과 나 모두가 화합을 해가서 가화만담지상이라 집안에 웃음이 꽃이 피고 화기가 거득한 형상이라. 총평 이 사주하고 이름하고 같이 볼 적에 넉사자, 덜야자, 오를뜸자, 벼이삭곡자 벼이삭이 쌓여져 있는 것은 노젓가리, 나랏가리죠. 사야 등곡이라 사방에 가는 곳마다 들판마다 노젓가리 우뚝우뚝하고 세금 구수록 가득 찰만 집다 금옥이 만당이라 집안 창고 안에는 금과 옥으로 그득그득 차 있고 들판엔 사방에 노젓가리가 있으니까 풍요롭고 윤택하고 부자되는 이름이요. 일출지상의 대명천하라 땅속에서 태양이 우뚝 솟아나서 크게 천하를 밝히듯이 공명정대하게 한 세상을 살으리라. 흑토 검은 토끼띠의 초추절 초가을에 청송학 동양철학연구원 원장 노승우라는 사람이 줬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내가 막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온 성명학 교재에 나온 책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핵수를 먼저 보면요. 리안이라고 두 자를 합하면 23핵인데 공명격의 개화만발지상이라고 이겁니다. 공명격의 개화만발지상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발달된 이지와 풍부한 감정은 명랑 쾌활하고 적극적이다. 지인용 삼덕을 구비하였고 권위와 세력이 왕성함으로 미천한 데서 출발하여 고관대적에 이르는 수이다. 사물 처리에 민첩하고 대업을 성공시키는 위대성이 있으므로 만인의 존경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김자와 이자를 합한 15회 통솔격의 천지안정지상 여기 15회 통솔격의 천지안정지상 고귀한 천성은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였고 원만하고 쾌활한 성품은 상하의 신망을 얻어 자립대성하는 순조로운 운세다.
부귀 영예로우며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되며 특히 통솔의 지배력, 리더십이 있는 일입니다. 전체 아니죠. 그 다음에 김자와 안자를 합한 24해, 요걸 이격이라고 했는데 24해는 입신운의 부귀영화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입신격의 부귀영화지상. 재략과 지모가 출중하여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대업을 완성하여 천하의 공명을 날린다. 특히 제복, 돈복이 있어서 맨손으로 가업을 일으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 초년에 곤궁하더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노익장하면서 자손에까지 그 경사가 따른다. 그 다음에 전체 합한 총격, 정격 31액은 융참격의 만화방창지상이라는 이겁니다. 융참격의 만화방창지상. 지인용 삼덕을 겸비한 우인으로 의지가 강건하여 백절불굴이 신념이 있다. 원만하고 온후한 성격은 화창한 봄날의 만물의 생명이 꿈틀거리듯 날로 발전하여 크게 성공한다. 뛰어난 능력과 통솔력은 만인의 신망을 얻게 되어 지도적인 위치에 군림하게 되며 미모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연복도 있고 부귀영달로 행복을 누리는 크게 기라 핵수가 바로 이 31액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오행도 목화토였었고, 그리고 이저 자연 저기니까 금토화였었고, 핵수로 따지는 수리오행도 7, 8은 금, 합하면은 15, 5, 6은 토, 합하면 3, 23, 3, 4는 화해서 금토화였었는데 이 금토화라고 하는 이 그래서 화를 갖다 불어넣는데 이 금토화라고 하는 이 오행 설명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기 있죠. 금토화. 온유하고 정직한 성품은 주위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적수공권으로 대업을 완성할 수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운세는 점점 호전되어 명예와 재물을 모두 얻게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니 자손 또한 효도하며 따른다. 부부 생활도 원만하여 건강운도 매우 좋아서 장수를 누리게 되는 대기란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오행, 음령오행은 목화토였었는데 목화토를 찾아보면은 요거죠. 목화토. 온유유덕한 천성은 상하에 신망을 얻어 입신출세하게 된다. 이지적이고 활동적이다. 매사가 순조롭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손은 현명하다. 가화만사성이라 할 수 있다. 심신이 건강하여 무병장수하게 된다. 어떻게 봐도 좋습니다. 권림이 없죠. 그리고 여덟 세상은 더욱더 글로벌할 텐데 리안 킴 잘